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의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전광석화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 면직안을 처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언론노조 YTN 지부장이신 고한석 위원장 모시고 언론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요. 저희도 예. 아침에 굉장히 어리둥절했어요. 사실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할 거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고, 네. 근데 이렇게 현실화될까, 설마 그럴까 생각했는데 참 대단하네요. 네. 지금 오전부터 언론노조 네. 단위에서 뭐 회의도 하시고 대응을 네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항의 시위 기자회견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네. 국회 과방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렇게 먹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언론노조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언론노조에서는 일단 저희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계속 요구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비유하자면 일종의 뺑소니범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냥 도주하는 거예요. 네. 저희로서는 이것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자진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체를 대단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특히 YTN 같은 경우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최장 6개월 정도는 이 매각 절차가 멈추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유진그룹의 부적합성 네. 같은 것들을 충분히 국민들께 알리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자진 사퇴해버리면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겠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뭐 적격 부적격 안 가리잖아요. 이 정권은 네. 임명하겠죠. 그러면 그 기간이 12월 말에서 뭐 1월 초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로서는 악재입니다. YTN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지난주부터 사실은 그 YTN 문제를 처리해 놓고 그러니까 29일까지 그 최다액 출자자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30일 전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하나 나왔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29일 날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보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연합뉴스 텔레비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부결되고 이랬기 때문에 숙제를 못했다. 그래서 아마도 사퇴하지 않을 거다라는 분위기에 좀 정치권에서는 무게를 두는 시기였는데 그리고 또 본인도 중앙일보 통해서 뭐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내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미 다 입증이 된 거고요. 이게 YTN은 보류지만 희한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식으로 방통위에선 얘기를 해요. 승인 취지의 보류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되잖아요. 거잖아요. 앞말하고 뒷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검은색 취지의 흰색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적이고 모순적인 표현이잖아요. 문학적이에요? 예, 문학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 심사위원들은 종합적으로 승인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몇몇 심사위원들을 접촉해 본 결과를 종합을 하면 의결을 했는지도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 심사위원분들은 그게 비밀 그 서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제대로 얘기는 해주지 않으셔요. 한데 뭐 어떤 뉘앙스나 이런 걸 따져보면 부결이면 부결이고 가결이면 가결이지 그런 식으로 의결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심사위원들이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인정해 줬는지조차 의문이고요. 또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졸속으로 YTN 매각을 승인해버리면 이것이 또한 주요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피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 이제 전화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더니 어떤 입장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 YTN이 이런 뭐 승인 취지로 보류됐지만 보류는 된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예. 이 문제가 보류됐다. 그리고 연합 자체는 아예 부결이 됐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YTN 민영화, 그다음에 연합뉴스TV 민영화의 브레이크를 건 동력이 예. 떨어진 성과다. 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까? 절반 정도는 맞고요. 네. 뭐 연합 TV 같은 경우는 아예 무산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승인을 모두 예상했는데 보류가 됐으니 브레이크는 맞지만 네. 어쨌거나 방통위가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리고 앞으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네. 추가 심사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결국에는 네. 방통위가 네. 유진그룹이 제출하는 서류들을 검토해서 예. 의결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방통위가 종합적으로 승인 취지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YTN 민영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연됐을 뿐이지 무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간은 조금 늦춰질 수 있지만 유진그룹에게 인수가 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 뭐 추가로 변수가 있지 않으면은 방통위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뭐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잖아요. 예. 근데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심지어 예전 MBC의 직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진숙 네. 씨 얘기도 전 나오고 대전 MBC 사장. 예. 예. 뭐 김장겸 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예. 상식적인 분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좀 여쭈려고 했었는데 지금 네. 방통위가 원래는 네.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네. 국회 추천 셋이 그 임명됐으나 뭐 임명장을 안 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네. 전체가 안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대통령 추천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하고 네. 이상인 부위원장 2인 네. 체제로 네. 변칙적으로 마치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을 하다가 이게 탄핵 사유가 된 상황이고 네. 그러면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물러나면 이상인 부위원장 네. 단독 체제가 되는 예. 건데 예. 이것을 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예.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죠. 이분은 예. 비상 체제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어제는 했는데 네. 자 지금 오늘 이제 면직 처리를 해버리면 네. 이제 새 위원장이 올 때까지는 한 달 정도의 예. 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상인 부위원장이 뭘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 체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방송법에 나옵니다. 방송법에. 예. 2인 이상이 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최소 2인을 맞춰서 그렇게 지금까지 처리를 해온 거고요. 예. 박성중 의원께서는 뭐 원래 아무 말이나 잘 하시니까 크게 그 깊이 무게를 둘 필요는 없어요. 1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법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법률적으로 1인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모든 게 다 그냥 업무 정지 뭐 이런 상황이 될 그런 상황이 없다. 되죠. 예.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오늘 대통령이 의원 면직 처리를 해버리고 내일 새 위원장을 얘기를 할 거다. 뭐 항상 상상하는 거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오늘 국회 주변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처리하고 내일 새 위원장을 추천한다. 그러고도 그렇게 해서 2인 체제를 계속 유지할지 혹은 또 야당 추천 2명과 국민의힘 추천 1명을 다 임명을 해서 5인 체제를 유지할지 뭐 지켜봐야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예컨대 그 5인 체제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 야당 측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한 판에 국회 추천 3명 싹 몰아 들어가서 위원장 추천하면 4명을 동시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버리자. 라는 주장을 민주당 일각에선 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위원장이 이동관 류, 이동관 다시 뭐 이런 사람이면은 또 탄핵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탄핵을 하려면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직무와 관련된 거야 되는데 단지 캐릭터에 따라서 탄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냥 순순히 제 언론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인 체제 방통위로 전횡을
저지르도록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5인 체제가 된다면 그 안에서 야권 추천 그 상임위원들이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각종 네. 정보 접근성도 높아지거든요. 이제 물론 언론노조 중집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5인 만약에 이렇게 된 마당이라면 5인 체제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논의는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정상적인 5인 체제를 하는 네.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의견 네. 주셨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말이죠. 네. 이분이 그 YTN 그 취재에 따르면 과거에 네, 유진그룹의 네. 누굽니까 저 회장 유경선 회장. 유경선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경력이 맞아요. 탄로가 났어요. 예. 이거 이해 충돌 아닌가요? 이해 충돌은 당연한 거고요. 네. 이거는 스스로 회피해야 돼요. 이해 당사자인데 네. 이게 이상인 부위원장이 어떤 사건을 변호를 했냐면 2012년도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에게는 아마 최악의 해일 거예요. 그 김광준 검사한테 5억 4천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그리고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무이자로. 예, 그래서 그 정확한 뇌물 가액은 그 이자 7천여만 원입니다. 예. 와. 무이자로 이렇게 5억 4천만 원을 저도 좀 빌려주지. 예, 그러니까 김광준 검사만 빌려주지 말고 우리 기자들도 좀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해고 또 2008년인가요? 네. 그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했는데 하이마트 선정구 회장이랑 이면 계약을 했어요. 선정구 회장에게 추가 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 계약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선정구 회장과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분쟁에 대한 변호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인가요? 네. 3년간 이상인 부위원장이 했죠. 예. 그리고 그 하여간 그 유경선 일가 동생분 유경선 회장 동생분하고는 고등학교 뭐 선후배 관계고 친분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이상인 부위원장도 그거는 예.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죠. 당연히 이 의결에 참여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여한 거 아닌가요? 참여했죠. 저희가 기피 신청했지만 네. 기피 신청을 다 기각했어요. 왜 기각했냐면 YTN 우리사주조합과 시민주주들은 그 당사자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피 신청을 낼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건데. 이 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건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 그 두 명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인, 이동관 위원 두 명이 방통위의 판단이. 예, 방통위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니 자기가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5인 체제였으면 네. 어지간하면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예전에 변호했던 기업이 어떻게 올라온다, 뭐 네. 심사 과정에 올라온다 그러면 스스로 회피해도 네. 4명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한 명만 스스로 기피가 되면 의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답정너인 상황이었고 예. 그러니까는 둘이서 스스로 기피 신청을 이동관 기피 신청 이상인이 안 된다 그러고 이상인 기피 신청 이동관이 안 된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아니 너무 기가 막혀서 도대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네. 정말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의 정부가 맞는지 네, 네. 예, 의심스러운 수준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정말 네. 답답한데요. 네. 관련해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자마고보 관련해서 네, 이동관 위원장이 YTN 기자 6명, 네. 경영진 보도국장 포함해서 모두 10명 네, 네. 고소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진척은 뭐 빠른 속도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요 고소 내용이 사실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 고소장을 보면 YTN에 대한 적대감, 악감정이 상당합니다. YTN은 완전 조작 방송의 대명사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저희가 그때 그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 보도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 검증 보도와 예. 방송 사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흠집내기를 해 오던 YTN이 방송 사고를 가장한 또 하나의 흠집내기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YTN이 이렇게 악감정을 가진 이동관 위원장을 깊이 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 고소 상황은 현재 마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뭐 추가로 기자들 소환이나 이런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검찰로 넘어갔다는 소리도 아직은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뭐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요. 네. 무슨 선거 때 언론이 검증 보도하는 거는 의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오도하면서 오히려 역공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당장 이제 5달 앞으로 내년 총선 다가와 있고요. 그리고 뭐 총선 앞두고 이런 이동관 위원장이 나서서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YTN 문제도 생기고 연합뉴스 문제도 생기고 KBS는 지금 저런 상황이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MBC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건데 오늘 대통령이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행사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벌써? 이미 해버렸군요. 행사가 아침에 있었군요. 네.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앞으로? 참 방송법이라는 것이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풍파에 공영방송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거고요. 사실 YTN 같은 경우는 방송법의 직접적인 방송 3법에 영향을 받지는 않죠. 하지만 YTN이 앞으로 이 위기를 겪어내고 나아가야 할 지배구조의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라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앞으로 언론노조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다시 짜여지면 다시 방송법을 발의해서 어떻게든 통과하도록 요구하는 게 언론노조의 지금 현재 지침이고 방침입니다. 참 이게 되게 오래된 일이잖아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게 좀 처리됐더라면 지금 좀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많이 달랐겠죠. 여러 가지 후회가 많아요. 그때 민주당이 처리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겠죠.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했겠죠. 그렇죠. KBS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겠죠. KBS에 뭐 같이 취재 현장에서 같이 취재하던 동료들, 뭐 동기들 뭐 이렇게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KBS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KBS 같은 경우는 박민 사장이 단체 협약을 아예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 협약을 아예 깨버리려는 것 같아요. 단협을 깬다고요? 네. 이게 KBS의 각종 공정방송 협약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단체 협약으로 묶여져 있어요. 이 단체 협약이 사측이 마음에 안 들다고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단체 협약은 노동법, 근로기준법보다도 사실은 KBS 내 단체 협약은 더 강한 거예요. 상위 개념이고 자치적 노동 법규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깨지 못합니다. 근데 박민 사장은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보도국장 비롯해서 KBS는 5명인가를 임명동의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일단 사측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참 노조로서는 대응하기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뭐 가처분도 넣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회사가 이렇게 방송사가 그걸 회복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다시 또 이 역사의 퇴행 앞에서 뭐 기자들이 또 거리에 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지난주에는 그 원로 선배들하고 해직 언론인들하고 같이 프레스센터에서 그 여의도 국회까지 도보행진도 하셨더라고요. 이부영 선배님께서는 몸져 누워서 기자회견이나 토크 콘서트 같은 데도 못 오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언론인들이 이렇게 거리에 서야 되는데 오늘 오후 2시 반에 기자회견 또 있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동관의 꼼수 사태를 규탄하는 내용이고요. 방송법이랑 노조법 이런 것들 어떻게든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편의점도 뭐 언론노조와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들 지금 5,676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꼭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언론 아싸라고 KBS, MBC, YTN, TBS 그 노조 그 지본부장들이 모여서 유튜브를 해요. 수요일 날 9시에 하는데 거기에 동접
구독자 수는 보통 200명, 300명. 그런데 와 역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곧 올라갑니다. 네, 역시 곧 올라갑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언론아싸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특히나 YTN 같은 경우는 그 시민주주 운동 하고 있거든요. YTN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셔서 의결 것만 위임해 주시면 되니까 거기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와주라라고 합니다. 네, 와주라. 예. 저희가 언론아싸에 출연 중이신 분들과 함께 동시에 그 생방송을 해보는 그런 기획도 해보겠습니다. 아유, 정말 그 날도 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